안녕하십니까. 온몸이 취한 가을 햇살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에서 사무국장으로도 섬기고 있고요. 이번에 낙태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모자보건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살아있는 생명인 태아를 언제까지 죽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죽이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4월달에 결정한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논의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모자보건법에는 약물낙태죄가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2조 7호에 기존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수술을 뺐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술을 해서 낙태를 했었는데요. 이 약물 낙태가 되면 이러한 수술이 아니라 약물로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서 감기약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약물이 아니고요. 이 약물의 특징은 우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굶겨서 죽이는 겁니다. 굶겨서 죽여서 나중에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약물입니다. 그냥 감기약이나 피임약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굶겨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약물인데요. 약물 낙태가 가능하게끔 이 법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약물 낙태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 약물 낙태는 생각보다 실패율이 높습니다. 보통 임신 그러니까 10주 이내에만 사실은 이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약물을 썼을 때도 실제로 72%의 시도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수술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물 낙태입니다. 즉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약물 낙태라는 것도 결국에는 약물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약물을 투입해서 또 산모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초음파로 관찰을 하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약물 낙태만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약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산부인과 의사만 처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모든 것들을 나중에 식약처에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법에서 명확하게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서만 처방을 하고 밖에서가 아니라 병원 내에서 처방을 하고 이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각종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추후 경과를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약물 낙태를 합법화 시켜 놓으면 약물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혹시라도 불법적인 유통 경로로 이 약물을 구매해서 또 낙태를 시도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약물 낙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반드시 함께 규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자보건법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없이 단지 약물 낙태가 가능하게끔 해놓았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물 낙태가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약물 낙태는 임신 10주가 넘게 되면 실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약물 낙태의 주체도 없을 뿐더러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지금은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10주 이상의 임신 주수를 가진 산모한테도 약물 낙태가 가능하게 허용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이거는 낙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영아 살해죄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많은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모자보건법에 약물 낙태를 규정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고요.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서 형법에서 지금 14주까지는 무제한, 무조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24주까지는 상담을 받으면 누구나 낙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 절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자보건법 7조의 3의 2항 또 7조의 4의 1항을 보시면 물론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겠지만 지자체에서 이 상담 기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위탁도 가능하고요. 또 지정을 통해서 상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법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의료인들이 결국에는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이 상담 절차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고 정말 위기에 있는 임산부가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담 기관이 의료기관도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개입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 상담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낙태를 유도하는 쪽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낙태가 하나의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이 상담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 주체들을 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낙태를 만약에 하겠다는 분들의 상담은 최소한 의료 자격증을 가진 의사분들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상담사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 상담사의 조건 중에 성범죄자들,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이 상담사로 취업할 수 있게끔 조건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온 이런 임산부들에게 이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도록 허용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는 묵과할 수도 없고 이 부분만은 반드시 빼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 14조의 2 제2항 3항에 보시면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들이죠. 이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상담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낙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만 16세면 이제 중3 고1인데요. 이 어린 학생들이 한 생명을 어찌 보면 없애는 이 중대한 일에 그 미성년자인 아이 혼자서 결정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요. 결국에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도 부모의 입장인데요.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 아이들에게만 가혹할 정도로 나중에는 낙태를 하라고 종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고요. 더군다나 임신 중절 수술도 결국에는 의료행위고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상에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미성년자는 아직까지는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한 생명, 그리고 어찌 보면 청소년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이 낙태 행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만 19세 이상이 아니면 담배도 술도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 16세 이상은 낙태를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나 술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낙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대부분 낙태하신 분들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봐서도 아이들을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부모와 함께 상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973년도에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앤 웨이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낙태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그 수치가 다시 73년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첫 도입부 또 시작점에 서 있는데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건전한 시민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키고 성윤리를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라이프, 생명이 우선시 된다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좀 더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된다면 그 인부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받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국가의 보호 의무고 국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